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요즘 언론에서 세종시와 관련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기사들이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기사들도 있는 반면에 일부 정치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인 기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 초 2월 4일 문재인 정권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돼 있었던 마지막이죠. 제3차 추진 계획이 어제 발표되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세종시와 관련돼 있었던 내용들도 있고 또 그 내용이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여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에서 발표하는 세종시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세종시로의 무게중심 이동이 가속화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보다 강력했던 기존의 원도심과의 연결 발표는 정부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갑자기 발빨라지는 세종 국회의사당의 이전 문제도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거의 8분 응선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제 법사위 통과와 국회 본회의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 권력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 왔을 때 그 파급 효과들이 어떨 것인가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8월 30일 날짜로 발표됐던 신규 공공택지 추가 공급의 내용에서도 수도권과 광역도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한데 이미 계획된 행복도시 건설의 물량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정책이 세종시에 관심이 폭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신규 공공택지 추가 공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선 정책들과 복합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향후 세종시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주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은 원래는 이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었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물량의 확대입니다. 전국,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포함한 5대 광역시권에 83만 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신규 공공택지 개발이 있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전국적으로 26만 3천 가구를 개발하는 계획이었었는데 제3차까지로 마무리된 신규 공공택지 개발 계획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방에서 2만 7천 가구는 모두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지난 4월 29일 날 발표된 내용은 건설지역 내의 추가 공급이었습니다. 즉 행정중심 복합도시 내의 용도 변경 등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1만 3천 호의 추가 공급이 있었습니다. 모두 6개 지역이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 6개 중에 대학 부지를 이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는 그대로 대학 부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였었지만 어쨌건 행복도시 내에 13,000호의 추가 공급 계획이 발표된 반면 이번에 발표되었던 내용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벗어난 그러니까 건설지역에 벗어난 지역에 역시 13,0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발표된 계획은 전국적으로는 모두 10곳 14만 호의 공급 계획을 계획하였었는데요. 그 중에서 세종시와 관계된 부분은 2곳입니다. 세종조치원의 7,000호 그리고 세종연기의 6,000호 정도의 13,000호의 개발 계획이 세종시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고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권인 조치원읍에 7,000호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7,200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치원읍 신흥리와 연서면 월아리 일원으로
88만 제곱미터, 대략 27만 평 규모로 계획이 발표되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기존의 조천의 서북부 지구라고 있습니다. 좀 잘 가보시면 잘 닦여 있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 연접해 있고 기존의 주거단지하고도 연접해 있는 그런 곳으로 조천으로 바라보면 조천 구도심권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조천은 동쪽으로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바로 오송과의 어떤 행정구역의 경계면이기 때문에 동쪽으로의 확대는 불가능하고 서쪽이나 북쪽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곳의 구체적인 개발 구상안은 원래 조천의 서북부 지구는 현재 교육과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 이웃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북부 쪽으로 인근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권에는 대학이 현재는 없는데 구도심권에는 고려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가 존재하거든요. 이것과 또 그 북부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산업단지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즉 대학교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원도심에서의 주택 수요가 계속 일어날 것을 판단하고 이쪽에 그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종 연기의 6,000호 정도가 공급되는데요. 이 세종 연기는 세종 그 도시개발지구의 육생에 아주 초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연기면 일원인데 62만 제곱미터, 대략적으로 19만 평의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곳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호천과 연기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천을 연계하는 녹지 공간으로서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과 쾌적한 어떤 정주 요건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개발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되어 있는 두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도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두 지점은 세종시 건설지역과 구도심권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일본 국도 라인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누누이 저의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번 국도 라인을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개발축을 무시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세종시에는 계획이 다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환으로 1번 국도 라인의 도시개발 축상에 존재하는 두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세종시는 신도심권과 구도심권을 연계할 것이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발전 방향은 북쪽 방향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연결된 후로는 조치원읍 북쪽 방향 다시 전동과 그 다음에 전이면 쪽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제 영상에서 드려보셨으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종시에 접근하실 때 또는 투자를 하실 때 유념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발표된 부분들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세종시의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행복도시는 원래 20만 호를 기본적인 계획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공급된 부분이 대략적으로 12만 5천 호 정도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의 추가 공급에 의해서 2만 6천 호 정도를 더하면 앞으로 남은 양은 대략적으로 약 10만 호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세종시는 2030년을 기본적으로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1년, 앞으로 대략적으로 9년에서 10년 정도 남았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앞으로 매년 1만 호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1만 호라고 하는 부분들은 1년에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한 호당 2명이 산다고 본다면 매년 2만 명이 세종시로 유입해 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20만 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세종시로 유입해 들어올 것인데 이 부분은 복합적인 계산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본적으로 도시의 발전은 인구의 증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복도시로 지집을 꿈꾸시는 분들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올 것인지, 앞으로 10년 동안에 대략적으로 매년 1만 호의 평균적인 공급이 있을 것인데 나는 어떻게 세종시의 어떤 지역으로 접근해 갈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공공택지 발표가 세종시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세종시의 굵직굵직한 계획들을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세종시의 집가의 상승 요인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회 분원 문제, 설립 문제로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적절한 시기에 어떤 상승 요인을 차단하는 용도로 이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 분원 반대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가 상승 요인이 그런 부분들을 일축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의 발표라고 바라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요 위치들이 원도심과 균형 발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개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건설 지역과 조치원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앞으로 발전 방향축을 암시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세종시는 무게중심 계속적으로 옮겨올 것이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세종시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집가 상승 요인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상승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어떤 주택에 대한 상승률을 차단하는 목적에서도 이번 발표가 시기적절하게 발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는데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들이 진행되어 나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종시와 관계돼서 이번에 발표된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았는데요. 세종시는 건설지역이 2030년까지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라도 계속적으로 건설지역 주변으로 개발 압력을 받을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를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투자에 접근해 보시는 시각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